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6단원이 끝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7단원 새로 들어갈 거예요. 기행문을 써요. 단원 이름을 보니까 기행문이라는 거를 배워보고 써볼 것 같죠? 네, 그래서 배울 내용은 212쪽에서 217쪽입니다. 단원 도입. 212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가족과 서울 여행을 다녀온 것이 재미있었어. 우리 사회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뭐 전국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뭐 어디 여행을 가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뭐 여러분들 강원도도 많이 적어줬더라고요. 강원도 바다에서 물놀이를 신나게 했던 여행이 기억에 남아. 경주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 여행하는 내내 뿌듯했어.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었고, 중학교 때는 제주도 갔었고, 고등학교 때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행한 경험을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원명과 관련이 있나 봐요. 여행한 경험을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사진을 찍거나 뭐 글이나 감상, 소감 이런 거를 적어 놓으면 좋겠죠. 212쪽 아래 부분입니다. 기행문을 읽거나 쓴 경험 이야기하기. 기행문의 특성 파악하기.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기행문 쓰기. 여행지 안내장 만들기. 기행문 쓸 때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기행문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건 213쪽의 맨 아래쪽입니다. 기행문 쓰기. 여러분 기행문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요? 무엇을 알고 싶나요?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렇게 항상 단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내용이죠. 이제 214쪽입니다. 지난해 7월 광화문 앞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다음에 지난 여름방학 불국사에서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올해 5월 17일 갯벌 체험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언제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나요? 지난해 7월 광화문을 갔고, 지난 여름방학에 불국사에 갔고, 올해 5월 17일에 갯벌을 갔죠. 여행하면서 무엇이 기억에 남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선생님은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를 이제 여기 문제에 적용을 해 봤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의 여행과 여행에서 뭐 어떤 점을 느꼈었는지 기억에 대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선생님은 가장 최근 여행이라 하면은 여행을 좀 안 갔어요. 원래 올해 갈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재작년에 홍콩이랑 마카오 쪽을 갔다 왔어요. 여행하면서 무엇이 기억에 남았느냐고 하면은 약간 중국 쪽, 그러니까 대만도 가긴 했는데 중국 본토 쪽에 가까운 데는 처음 가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낀 점은 약간 도시가 뭐랄까 2000 그 당시는 2018년이죠. 2018년에 어울리는 도시 외관이 있고 완전 영화에서 보는 옛날 모습의 외관이 섞여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 2층 버스도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2층 버스가 약간 그 도로를 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지하철처럼 철로 위를 달리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한 철로는 아니고 그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기했다? 이런 기억들이 남네요. 215쪽입니다. 가. 현서가 방학 때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왔어? 재밌었니? 응, 재밌었어. 어디 어디 다녀왔어? 삼나무 숲길을 걸었는데 거기 이름이 뭐더라? 여행할 때는 다 기억할 것 같았는데. 여행하고 나서 글로 남겨놓지 않았구나. 글? 무슨 글을 말하는 거지? 솔직히 글로 남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냥 사진 찍고, 뭐 이제 여러분이 뭐 나이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글 적는 사람들은 있긴 하겠네요. 아니면 이제 블로거면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적는 사람이 있겠죠. 요즘은 근데 사진과 영상이 대세죠. 영상으로 찍어 놓고 뭐 컴퓨터랑 이제 뭐 드라이브,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데에 올려놓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은 뭐 연구 소장도 되고, 사진과 감상보다는 동영상이 그 당시의 분위기나 뭐 느낌 같은 거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어서 요즘은 글로 쓰는 것보다는 동영상이 대세긴 하죠.
여러분들 뭐 유튜버들 여행 갔다 온 거 브이로그 같은 거를 떠올리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은 216쪽입니다. 서윤아, 너도 지난 방학 때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어? 응, 여행하면서 세계 자연유산을 많이 알 수 있었어. 어디 어디 다녀왔는데? 한라산, 거문오름, 만장굴, 성산 일출봉을 다녀왔어. 서윤아, 넌 지난해에 갔다 왔는데 그게 다 기억나? 그럼 그때 찍은 사진과 함께 글로 남겨놓았더니 여행을 기억하기 좋더라.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과 함께 글로 남겨놓았더니 여행을 기억하기 좋더라. 이 멘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217쪽의 위쪽입니다. 서윤이와 현석이가 나눈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에서 현석이가 멋쩍어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제주도 여행 가서 분명히 이제 그 당시에 느낀 점과 좋은 기억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뭐 글로 남기거나 하지 않아서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죠. 뭐 정확히 뭐가 좋았고 뭐가 좋았고 그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이전 단원에서 회의 같은 데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장을 할 때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구체적일수록 좋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를 좀 회의는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그냥 제주도가 좋았어 하는 것보다는 아까 뭐 서윤이가 한 것처럼 뭐 제주도의 한라산은 뭐가 어때서 좋았고 제주도의 거문오름은 뭐가 어때서 좋았고 뭐 성산일출봉은 뭐 어때서 좋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보다 세세하게 근거를 들어주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회의랑 기획문을 약간 섞어서 말한 건데 그냥 항상 말을 할 때는 상세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다음 이제 나에서 서윤이가 뿌듯해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제 서윤이는 자신의 여행지도 정확히 말했고 뭐 이제 글로 적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경험을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었죠. 다음 이제 현석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뭐 다음부터 여행을 가면은 뭐 사진과 함께 간단한 기록이라도 남겨서 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해 주도록 해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217쪽 아래의 내용입니다.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글로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 여행했을 때 기분을 잘 간직할 수 있어.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아, 근데 선생님이 이제 딱 답을 띄워줬죠. 여행했던 경험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이거 세 개 기억해 놓으세요. 그 우리가 6단원에 뭐 의견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토의 주제와 어울리는지 뭐 실현 가능한지 근거가 적절한지 이런 거 계속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 것처럼 기행문도 이 세 가지 요소 기억해야 돼요.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 여행했을 때 기분을 잘 간직할 수 있어. 여행했던 경험을 다시 느낄 수 있어.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 교과서 내용 끝났는데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보충할 내용 띄워봤어요. 기행문 쓰기 과정. 여행 떠나기 전에 준비해요. 여행지에 대한 자료 조사. 꼼꼼하게 조사하고 떠난다면 의미가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족끼리 여행 가지 않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은 보통 역할을 나눕니다. 누가 숙소를 잡고 누가 맛집을 탐방하고 누가 동선 여행지를 짜고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비행기표를 끊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미를 알고 여행지를 가는 게 진짜 상당히 더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선생님이 뭐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서 제일 유명한 박물관을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엄청 옛날이에요. 선생님 대만 간 거는 한 5년, 6년 전? 근데 이제 갔었는데 그게 아마 세계 4대 박물관인가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 조사를 어느 정도는 하고 갔으니까 지금 5년, 6년이 지나고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은 왜 여행까지 와서 박물관에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쓰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뭐 유명 관광지를 갔는데 거기가 왜 유명한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뭐 대만에 갔을 때 뭐
선생님이 갔던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가 뭐 어떤 영화, 뭐 정확히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나? 영화를 찍었던 관광 명소. 그러니까 가는 곳에 왜 유명한지, 뭐가 유명한지, 뭐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요약하면은 여행지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가면은 더 흥미진진하다. 다음 준비물 챙기기, 사진기, 수첩과 필기도구 이것까지는 요즘은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으로 동영상 잘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찍고. 근데 이제 사진 촬영이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이제 수첩과 필기도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기획문을 쓰게 되면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글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처음 부분은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와 여행에 대한 기대, 출발할 때 날씨나 기분, 여행지의 이름, 함께 가는 사람, 교통편 등을 적으면 되고, 가운데 부분에는 조사했던 여행지 자료, 그다음에 이제 가서 직접 보고 난 다음에 든 감회나 생각, 그리고 직접 본 것과 미리 조사했던 자료와의 차이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새로 알게 된 거, 정보와 느낌, 얽힌 이야기 소개, 그다음에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 만났던 사람, 먹었던 음식, 잊을 수 없었던 일을 적으면 되겠고, 끝부분은 돌아오면서 있었던 일, 여행을 하고 난 후에 전체적인 느낌, 여행에서 배운 것, 다짐한 것,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이렇게 하면은 기행문의 구성이 끝이 나요. 기행문의 형식에 너무 근데 얽매여 쓰지 말고 여행을 통해 경험한 것과 그에 대한 느낌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기획문, 선생님이 요즘은 브이로그가 대세고 그냥 동영상을 찍는 게 트렌드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영상이에요. 보려면 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인데 217쪽까지 교과서 다 풀어서 올리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